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관세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올라갔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철강주들도 이제 고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이 5일 연속 올라갔잖아요. 거래대금 거의 11조 원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코스닥의 어떤 종목 장세,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는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이 약세 보이고 반도체 엔터가 강세를 보이면서 약간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조가 이어지는지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올랐는데 나스닥이 S&P 500이나 다우보다 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한국 관련 지표도 MSCI 한국 지수 야간 선물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증시 흐름은 우리 증시에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 이런 분위기고, 뭐 대부분 업종이 올랐습니다. 뭐 금융이나 헬스케어 빼놓고는 대부분 업종이 올라갔는데, 특히 에너지 업종, 그 다음에 철강하고 관련이 있는 업종, 그다음에 기술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업종, 이런 종목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슈를 정리해 보면, 우선 트럼프의 관세 발언, 지난 주말에 시장을 떨어뜨렸던 게 관세 플러스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근데 뭐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거의 이제 관세 발표는 그냥 협상 연술이다, 저렇게 발표해놓고 결국에는 협상에서 저 관세는 실질적으로 부과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로 미국의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서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이 세 나라에 트럼프가 최초에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관세를 그대로 부과한다라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8%가 떨어진다, EPS가 주당 순이익이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렇게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데 실제로 관세가 그대로 부과될 리는 없어,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지난주 미증시가 하락했던, 금요일에 하락했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높게 나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는 제자리로 나왔습니다. 이거 잠시 또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외에 이제 낙관론, UBS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소비가 양호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연말까지 6,600포인트, 지금보다 거의 10% 가까이 올라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미증시는 어쨌든 올해 더 올라갈 거야,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그 헤지 펀드들이 그 미국 주식을 11월 이후에 최대로 매수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뭐 기업들의 실적, 딥시크, 쇼크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어정쩡하게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실적이 좋은데,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헤지 펀드들이 대거 이제 매수를 했다더라. 그래서 시장이 뭐 헤지 펀드들이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뭐 더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관세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제 경고 메시지도 나오고 있어요. 뭐 제프리스에서는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다음 타켓이 넘어가게 될 거고 주식시장 변동성은 이어질 거다. 골드만삭스에서는 관세 5% 올릴 때마다 미국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1~2% 떨어진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또 JP모건에서는 만약에 명시된 관세를 그대로 부과한다면, 멕시코 관세 부과하면은 미국 기업 토탈 주당 순이익 7달러 50센트, 캐나다 6달러 10센트, 중국 2달러 60센트를 각각 떨어뜨리게 만드는, 미국 기업들의 주당 수익을 그만큼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고한다라는 거는 이제 월가에서도 이렇게 하면 우리 걱정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실제로 그렇게 이제 부과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깜짝 놀라게 했던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걸 갖다가 이제 기대라고 붙이면 안 되는 건데, 원래 하여튼, 갑자기 미시건대에서는 치솟아 올라서 놀랬잖아요. 근데 뉴욕 연은에서 데이터 나온 거는 지난달과 똑같은 3%. 예, 뭐, 4.3% 나온 미시건대하고는 수치가 좀 다르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 미국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언급하는 비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보다 오히려 관세를 더 많이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인들이 느끼는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높진 않고 체감적으로 높진 않은데, 다만 이제 관세에 대해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그걸 좀 많이 신경 쓰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이러다 진짜 물가 올라갈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해서 전망치를 조금 일부 소비자들이 높이고 있는 거고, 실질적인 어떤 물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쨌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너무 놀랬었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주요 종목으로 보면 뭐 빅테크에선 테슬라 빼놓고는 대부분 다 올라가는데, 테슬라는 제가 보기엔 머스크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씀드린 사안이긴 한데, 그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 부과한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 미국에서는 뭐 지지율이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어떤 좀 불편한 시각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는 또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또 동일시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좀 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테슬라가 1월이 판매량이 좀 부진하게 나온 게 그런 영향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 엔비디아 오늘 올라간 것은 뭐 에버코어에서 $190 목표 주가 제시하면서 딥시크 충격으로 빠지는 건 이유가 안 된다, 계속해서 수요 늘어난다라고 평가를 했고, 또 이제 그 폭스콘, 호나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실적 발표했는데 AI 관련 서버에서 상당히 강한 어떤 수요가 감지가 된다라는 취지의 어떤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1월 실적도 괜찮았고, 앞으로는 평균치보다, 평균 전망보다 더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가고, 주요 반도체주들이 상승률 상위에 포진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뭐 그 외에도 에스티로더라든가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종목도 올라가고, 또 철강산업 보호한다고 하니까 철강주들도 올라가고,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이었는데, 오늘 반도체가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슈퍼마이크로를 비롯해서 웨스턴 디지털,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률 상위에 포진해 있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강했고, 그 다음에 철강, 에너지, 이런 종목군들이 강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다시 시간이 너무 길게 가니까 뭐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내일이나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최근에 돈 쓰는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뭐 하기보다는 설비 투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더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시장에서 어필이 되는 것 같고, 다음에 이제 배당과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자사주 매입보다는 이제 뭔가 좀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가 되고 나서 원래는 감세 때문에 그 러셀 2000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러셀 2000 쪽보다는 최근 들어서만 놓고 본다라면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가 조금 더 선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그 외 종목군들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게 최근 장세의 특징이다라는 건데,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에서는 어제 코스피의 특징은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모처럼 올라갔죠. 3.5%가 저게 작년도 11월 이후에 최대폭인가? 하여튼 아마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12월 이후에는 3.5% 이상 올라간 적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하여튼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죠. 어제 만약에 다른 종목이 보합이었다면 삼성전자 한 종목이 14포인트나 올린 그런 날이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빠지고, 두 종목이 어떤 시소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뭐 증권가에 약간 뭐 삼성전자가 오히려 나아질지도 몰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 지수 하락을 방어를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같이 봐야 되는 거는, 그럼 하이닉스는 본격적으로 추세가 달라지는 건가? 그렇게 되면 또 시장에 발목이 잡히는 거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가 주춤해서 강보합, 하나는 올라가고, 이 정도 구도가 좋은 거지, 저렇게 시소가 되면은 또 시장이 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두 종목이 같이 움직이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주당 3일 이상 유입되면 박스권 돌파할 수 있구나, 외국인들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그런 신호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 주목해 봐야 되고,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지난주에 거의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왔던 레인보우 로고가 뭐 순위는 시가총액 5위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삼천당 제약이 또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일부 대형 제약, 그다음에 로봇주 중에 대형주, 이런 것들이 빠지고, 어저께 엔터, 반도체 등등의 종목군들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이제 시가총액 뭐 여러 업종, 그러니까 섞어놓고 보면 덩어리가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로봇,
하여튼 이런 구도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한 덩어리 더하면 만약 여기 이제 엔터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 구도에서 어저께 약간 이제 변화가 생겼는데, 이 변화가 2월부터는 아예 이제 주도주로 고정이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을 보면 아직 매수는 확실하게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도 매수한 날이 더 많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순매도로 마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3일 이상 매수하면서 순매수로 바뀌느냐, 이게 중요한데, 다만 어제 같은 경우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순매도 하는 날 무조건 거의 대부분 순매도 1위 종목은 삼성전자였거든요. 근데 어저께 순매도를 하는데 삼성전자는 매수 1위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약간 어떤 변화가 생긴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되고 코스피가 자신감 있게 좀 위로 올라가려면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면서 그리고 삼성전자가 매수 1위, 전체 매수의 40에서 50%가 삼성전자가 되고, 그 다음에 금융, 철강, 그 다음에 화학, 그리고 뭐 운수장비, 자동차주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이런 종목군 중에서 4개 정도가 순매수군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좀 박스권 이상은 아니고 그냥 개별적인 종목 장세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전기전자, 운수장비, 철강화학, 금융, 그러니까 이 5개 업종 중에서 4개 이상 매수하고 삼성전자가 전체 매수의 40% 이상 차지하고, 이런 구도가 제일 자신감 있게 외국인들이 올릴 때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최근에 워낙 좋긴 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60분기선, 그러니까 분기 차트에서 60분기 찍고 나면 그 다음 분기에는 어쨌든 플러스가 난다,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페이스로 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코스닥은 워낙 개인들이 선호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2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이제 들어왔거든요. 어제는 약간 뭐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2월 들어서 어쨌든 외국인이 최대 매수로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 예탁금은 아직은 그렇게 크게 증가해 있진 않고, 그래서 중대형주 쪽에서의 어떤 종목 장세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패턴은 일단은 코스닥이 상승으로 전환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분기 차트에서 이렇게 60분기선 떨어뜨리고 나면 그 다음 분기에는 무조건 플러스가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올라갈까, 일단은 이번 분기 1분기까지는 뭐 코스닥의 종목 장세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이제 트럼프 관세는 계속해서 하루 이틀 빠지면 그 다음에는 회복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게 아직 우리나라까지는 직접적인 영향이 안 와서 그래. 이제 코리아를 언급하는 순간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게 이제 되게 관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11월 18일이었네요. 제가 여기다 해놨네. 이후에 최대폭으로 올랐거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간 게 어떤 의미가 있을 거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제조업 지수 돌아선 거랑, 그 다음에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삼성전자가 부각된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HBM 관련해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린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120월선은 확실하게 지지되고 돌아섰고, 여기서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게 된다면 뭐 6만 원 이상까지도 밀어붙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연결고리가 있던 코스닥의 종목군들이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초에는 강했던 종목이 로봇과 조선 이런 거였는데 좀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런 변화가 고정이 되는지, 그런 흐름. 그 다음에 특히 코스닥 종목 장세는 아직 뭐 무슨 과열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종목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특히 거래대금이 지금 11조 원에 육박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0조 원 이상 거래대금이 유지가 되면서 올라가면 코스닥이 괜찮은데 하면서 고객 예탁금이 더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거래대금 계속 증가하면서 예탁금을 끌어오게 되는지, 아니면 그냥 잠깐 종목 장세 만들어지고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차트인데, 코스닥의 홀수의 짝수의 징크스가 있잖아요. 그 짝수에는 평균 12.4% 빠지고 홀수에는 평균 21.9%가 올라가는 그런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이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에 하락시키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현상이 아닌가? 라고 조금 의심이 되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좀 올해는 작년도에 눌러놓고 나면 올해는 그만큼 또 올리는 시도가 나왔었는데 올해 좀 그런 사이클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지수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1분기에는 종목 장세를 활발하게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종목 장세를 좀 잘 활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오후 방송이 개인적으로 좀 외부에 나갔다 와야 되는 일이 있어서 평소보다 좀 늦어질 겁니다. 아마 평소보다 한 두어 시간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제 시간에 안 올라오면 오늘 외부에서 일정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이 평소 늦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거 바로 확인하려면 그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죠. 그러니까 구독하기, 좋아요 외에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